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 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중동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이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물류 때문이라고 하지만 악시오스 기사에 따르면 이게 이스라엘 때문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9,33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12시 이후로 상승분을 축소하더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무려 6%까지도 발생하는 굉장히 변동성 장세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선을 지켜준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승을 할 때는 그만큼 가지도 못하더니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1,000선 깨지면서 3%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66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장중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000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시총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진 모습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6% 빠지는 반면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차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빠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우즈는 4.4%, 에코프로 BM 1.2%, 에코프로는 약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진 4%, 원익 IPS는 5%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화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인 화신이 오늘 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18% 넘게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시프트업, SK, 삼성생명, NC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JNTC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2mm의 이 두께 또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또 이슈가 들려오면서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한가 견고하게 또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는 카카오게임즈, SNC스 그리고 현대임스, 비나텍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반면에 코스닥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4%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국내 증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9,000선에서는 마감을 했는데 예. 코스닥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입니다, 진짜. 아, 정말 예. 걱정이에요. 이게 뭐 상승할 때는 시원하게 상승도 안 해주더니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져서 예. 참 우리 시청자분들도 역시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시장에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코스피는 4거래 연속 상승 이후에 소폭 조정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코스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마저도 시장에 큰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변동성 요인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양시장의 수익률 격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전반적인 흐름들 한번 우리가 오늘 시황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변동성 확대가 됐었던 요인들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죠, 여러분들. MOU 서명식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불발이 됐습니다. 뭐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확대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지나가는 바람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여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제가 FMC의 매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밤에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다우,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움직였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오늘 발생된 요 변동성 요인들, 글로벌 증시 이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뭐 악재로 반영이 될 것인가? 뭐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필요한 시점에서 양국 간의 MOU가 체결이 된 상황들이고 실무진들의 세부 조항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명 전까지는 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변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겠죠. 좀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지구촌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까지 뭐 불협화음이 나오게 계속 옆에서 무언가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좀 못마땅스럽기는 하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준에서는 MOU를 깰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 역시도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은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들로 인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악재 요인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막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은 딱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닉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줄여서 삼전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두 종목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전은 좀 빠지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3%대에 대한 강한 상승세로 좀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뭐 당일에 삼성과 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상승률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쏠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기보다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프리어닝 시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7월달 초까지가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7월달 초에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전체 시장의 관심도는 딱 실적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모든 업종들을 쭉 세워놨었을 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가장 명확하게 줄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세는 강화되는 반면에 거기서 매도가 됐던 자금들 자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쏠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해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프리어닝 시즌까지 현재의 요 트렌드는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다음 주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지수가 올라가야 돼라고 했었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바이오하고 이차전지가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설령 지수가 끌어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하부에 걸려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까지 지금 수급에 소위 얘기하게 되면 좀 먹혀버리는 증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상당 부분 소외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되면 과연 삼성지수와 코스닥에 대한 요 괴리 현상들은 언제쯤 풀릴 것인가라는 관점인데요. 실적 시즌 내에서는 좀 풀리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실적 시즌이 풀리게 되면 7월 달에 승강제, 코스닥 시장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형성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또다시 한번 모멘텀들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 흐름들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음봉 전환됐습니다. 사실상 코스피를 걱정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게 아닌가, SK 하이닉스를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5일선에서에 대한 지지 여부들,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9,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일선에 닿는 구간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 기반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들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지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꿈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10,000포인트까지도 좀 열어둘 수 있는, 다만 지수가 보여주는 만과 내가 느끼는 시장의 상승하고는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저도 보면서도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제 화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 자, 이 구간에서에 대한 소외 현상들 우리 잘 참아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6월달 넘어서면서부터 딱 머리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움직이고 막 했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이제 코스닥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기대감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의 급락과 오늘의 급락까지. 그렇다고 되면 사실상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N자 파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들이 되죠.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잘 안 드려요. 뭐 물론 제가 뭐 기법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수에 대한 흐름들만을 놓고 봤었을 때 코스닥의 저점 영역 자체는 요 구간으로 지금 현재는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괴리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역시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느 한쪽은 지금 느끼고 있는 소외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장 최상의 전략들을 수립을 해서 빠르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날그날의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는 어찌됐든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편입시키느냐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느끼는 내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세하게 저희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만까지는 갈 수 있으나 이 지수의 상황과 내 종목의 괴리감은 또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좀 소외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종목 보시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 안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전문가님, 사실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보실 때 누구 옆집 뭐 순이 엄마, 철수 엄마가 좋다라고 한 종목들 많이 매수를 하고요. 예. 어디서 뭐 좋다 하면 사실 혹해서 혹은 많이 가는 종목들, 고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고가 있는 종목 충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적 기반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맞아요. 시장도 사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실적 시즌이 1년에 몇 번 있죠, 여러분들? 4번 있죠. 자,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고실적 시즌 구간이 있을 거고, 우리 좀 5월 달에 지나왔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있을 거고, 3분기 실적이 있을 거고, 1년 실적인 4분기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 시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종목들의 원칙은 그냥 실적 좋은 종목 사시면 돼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실적 좋은 게 도대체 뭔데?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거를 이제 주가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주가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앞뒤로 판단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만의 상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딱 주가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뭐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전체 글로벌 증시와의 밸류를 평가를 해봤었을 때 사실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걸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안에 막상 딱 뜯어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예상 실적이 1분기를 뛰어넘는 부분들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을 실적으로 쫙 나열을 해봤더니 여기에 비교할 게 안 되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코스닥 종목군들은 실적의 가시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잖아요.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그 다음 바이오 종목일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불안하게 느끼는 것들이. 그럼 이쪽에서 주가들이 계속 방향성들을 못 잡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요게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는 그냥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만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지금 시장은 좀 과하게 나올 정도로 소위 얘기하면 이제 몰빵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재작년에 샀어요. 여기까지 22,000포인트 갔습니다. 3,000포인트 갔습니다. 얘기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시장의 상승을 열리면은 2,000%, 3,000%, 4,000% 몇백 퍼센트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허다해요. 근데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그게 왜냐면 별로 현실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원칙만 지키세요. 상승, 하락, 횡보일 때. 그리고 상승장을 어떠한 트렌드로 움직이느냐, 하락장을 어떠한 트렌드로 움직이느냐, 횡보장은 어떠한 트렌드로 움직이느냐. 그럼 거기에 맞는 실전 매매 원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섹터나 종목의 주가 변곡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주가 변곡점이 매수일 때가 있고 매도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매수 들어가야죠.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내 종목을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 소외 현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 정말 밉죠. 화나죠. 제가 오늘도 시황 얘기할 때 짜증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제 짜증의 단계까지 놓아버렸어요. 이건 이제 화도 안 나요. 짜증만 나요. 근데 이건 어찌됐든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인 거고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뭘 하냐?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잘 잡는 법에 대해서 이 차트의 정석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실전 매매 원칙, 주가 변곡점, 매수 매도 타이밍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상황들을 엮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오늘까지 올랐거든요. 꽤 괜찮았어요. 이 종목에 대한 상승 랠리들을 보시게 되면 6월 5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디까지 나왔다? 22%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코스닥 쪽 물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 올라오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뭐에 엮여 있다? 소비재에 엮여 있잖아요. 뭐에? 현대백화점, 신세계에 엮여 있죠. 근데 현대백화점과 신세계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웃퍼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인들의 뭡니까 여러분들? 국내 소비잖아요. 그럼 거기에 서브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이 글로벌 텍스프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뭐 GSP&L이라든지 호텔 신라라든지 이렇게 이제 엮일 수 있는 밸류체인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요 종목을 봤더니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데 종목을 주구장창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률,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우리도 생각을 할 거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할 거고 외인들도 생각을 할 거고 기관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가장 타당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디? 최근에 보여줬던 박스권 상단. 요 구간 정도가 오게 되면 차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전략들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차트를 한번 쑥 보시게 되면 차트는 사실상 후행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물론 차트의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패턴들이 미래에도 똑같이 열릴 거야 있죠.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확률이 가장 높을 때가 상승장일 때 그게 많이 떨어져요. 상승장일 때.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런 증시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달바 글로벌입니다. 6월 18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현을 써드리냐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색깔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 수렴형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 고점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저점은 올라갔네요. 근데 시장의 변화 흐름들이 크게 나오는데 이 종목은 변화되는 흐름들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달바 글로벌을 제가 6월 10일 날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이때의 공통점을 보자고요. 6월 10일 날 제가 달바 글로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달바 글로벌을 가지고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차트에 대한 안정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그리고 달바 글로벌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 코스메틱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실적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을 탄탄하게 다졌다라는 관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6월 11일이면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수출 데이터가 11일 날 오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에 꽂혀 있는 그 과정에서
화장품 국내 KBT 요 수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대장주 달바글로벌이 빠바바바방 뛰면서 오전장에 요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제가 6월 18일 날 어제입니다. 달바글로벌을 왜 또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갔냐? 우리가 쉬는 사이에 오늘 19일이죠, 여러분들. 20일입니다. 일요일이 21일이에요. 21일 날 뭐가 나온다? 또 수출 데이터 나옵니다. 그럼 이때 당연히 반도체 당연히 좋을 거고요. 특별한 모멘텀,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KBT 수출 항목은 저는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구간대에서 움직이는 달바글로벌 오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뭐예요?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 종목 20만 원대에서 크게 안 밀렸어요, 여러분들. 왜 안 밀렸을까요? 무언가가 있겠죠. 참여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있겠죠. 그 관점들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수출 데이터.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하락 추세의 강한 상승 돌파, 21선의 안착 흐름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그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타이밍을 주게 되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미리 잡아두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뭐다? 실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실적을 좋게 만들어주는 기업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찾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절에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달바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 시점의 투자 패턴입니다. 관심도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일 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6월 9일 날 말씀드렸던 테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딱 요 구간 동안의 상승을 보는 거예요. 딱 요 구간 때.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좋다라고 했었을 때의 시기가 바로 딱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좋다고 해서 영원히 좋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요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변동성들이 나온다.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 굉장히 긴 흐름의 꼬리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적절하게 수익을 냈으니 다음 종목을 위해서, 다음 시장을 위해서, 다음 시장의 분위기를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은 충분히 달성했다는 얘기죠. 제가 목표가를 63,000원 드렸거든요. 근데 63,000원 훌쩍 넘어서 얼마까지? 75,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HPSP. 자, 이 종목도 제가 언제 말씀을 6월 2일 날 한번 말씀드렸고요. 6월 8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얼마까지 나왔냐? 이 종목이 9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러면은 제가 6월 2일 날 여러분들에게 HPSP를 말씀드린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44,000원입니다. 그리고 고점까지 뛰는 이 구간이 며칠 걸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 되게 심플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스권 하단 61선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60선 지지받으니까 매수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설명드리기에는 차트가 되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차트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왜 HPSP가 올라가고 반도체 섹터가 왜 움직이고 소부장들이 왜 강한지를 한쪽은 놓치고 와버리게 돼요. 근데 지금은 완연한 상승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상승장인데 이상한 상승장이잖아요. 상승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왜 이러한 이상한이라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이상한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상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 그래야 보통 뭐 행동경제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행동경제학도 그 경제학의 어느 한 분야라서 뭐 투자자들의 뭐 사람들의 군중심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에 접목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단순하게 HPSB 너무 좋습니다. 자, 어닐링 장비 너무 좋아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한 스토리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HPSP 이 친구만 혼자 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제가 섹터에 대한 중요성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섹터가 뭔가 꿈틀꿈틀 거릴 때 차트가 완성이 되는 종목군들을 찾게 되면 단기간 안에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HPSP 너무 좋죠. 그죠? 거기다가 뭐예요? 증산에 대한 모멘텀들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도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움직였던 게 전공정 관련주들. 그 다음 전공정 관련주들 하고 나서 이러한 이제 어닐링 장비라든지 절삭 장비라든지 쭉 가고 그 다음에 후발로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뛴 거잖아요.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지고 말씀드린 종목이 HPSP입니다. 6월 2일 날 시작할 때 사이드로 킬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뛰는 시기가 6월 8일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따다다당 뛰기 시작하면서. 그럼 뭐 천년만년 올라갈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시장은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 시장을 이겨가면서 아웃퍼포먼스 쭉 갈 수는 없잖아요. 테마가 아닌 이상. 그럼 섹터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시장 분위기 보고 섹터 분위기 보고 기술적인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걱정할 게 없죠. 밀리네? 어디까지 밀리나 한번 볼까? 자, 코스닥 어디까지인데 도대체? 이러면서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나는 현금을 갖고 나는 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 잠깐만 전에 매수를 했던 자리까지 또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서 여유 있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실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의 정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실전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잘 안 써요, 여러분들. 다 기법 얘기하고 있지. 안 씁니다, 실전 얘기. 근데 적어도 우리 6시부터 7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 1시간 동안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장비주들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움직인다? 소재 관련주들 움직인다. 그럼 그 안에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점 찍죠. 상한가 빵 기록하고 잠깐 움직였다가 쭉 다시 밀립니다. 지금 이 종목. 얘가 갑자기 무슨 회사가 바뀌었을까? 아니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아, 반도체 소부장마저도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이 종목군들도 빠지면서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물량들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차트로 설명하겠습니까? 차트 설명 안 돼요. 투자자들의 마음이니까. 이게 바로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제가 우리 교육방에서 별로 특별한 코멘트 안 달아드리고 있어요. 5월 19일 날 매수하는 거. 5월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자, 삼성전자 노사 파업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 가격대는 타이밍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뒤로 별다른 코멘트를 안 달아드리고 있어요. 안 달아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왜?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에만 시장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 종목을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물론 이제 웨이나우 기관이 뭐 수급적으로는 막 매도를 하고 막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5일선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분위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하고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중간중간마다의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했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제가 어디에 넣어놨냐? 차트 정석에 넣었습니다.
밑에 QR코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QR코드를 딱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지금 나는 삼성전자 있는데, 나는 SK하이닉스 있는데, 나는 몰빵 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러한 분들도 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 이 양극화가 진행이 되죠. 정말 극심한 양극화. 저는 이 정도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이 정도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도 여러분들 시장의 한 단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계좌가 아직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 정석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이 차트 정석을 한번 쑥 읽어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QR코드 밑에 하단에 나갔을 텐데 교육방 입장하셔가지고 종목을 잡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왜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까지 제가 차트에 다 넣어놨어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안내대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실전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으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종목들이 없다, 지수 9,000 넘어서서 이제 만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 계좌는 이렇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럴 때 돌파구를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종목을 잡는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왜 잡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팁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실전 매매에 있어서 노하우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교육방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이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챙겨보시면서 주식 어렵고 막막하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노하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진행할 예정이죠. 일요일 밤 8시에 다음 주 주간 전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며 우리가 어떤 섹터들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또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밤 8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시청 가능한 링크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기법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어떤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앵커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안내를 잘 못 해드려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8시에 지난주에도 했죠? 지난주 저녁 8시에 또 온라인 방송 말씀드리고 그때 전략이 이번 주의 흐름들 그대로 다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저녁 8시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온라인 방송 안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종목 몇 개만 볼게요. 많이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 2025년도 12월 10일 날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58만 원입니다. 매수가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대 58만 원. 지금 뭐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도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데? 라는 것들. 그리고 ADR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HBM4E 시장에서 잠깐 삼성전자한테 좀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 샘플을 딱 들고 나왔습니다. 출하를 했어요.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제 불꽃 튀는 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지금은 사실은 뭐 경쟁 구도 쪽보다는 마이크론 실적
다음 주 24일 날 있을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나스닥에서 과연 마이크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해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대로 드러날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핵심 주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교육방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해드려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별다른 코멘트를 안 달아드립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드리냐면,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가 꺾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꺾인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는 코멘트 정도만 해드려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자리, 시작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꾸준하게 그 중간중간마다의 변동성들은 나왔지만 심지어 그 변동성들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6월 8일 날 히든 종목으로 SK하이닉스 말씀드렸어요. 어느 시점이죠? 여기서 조정받을 때. 자, 21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우리 교육방에서처럼 58만 원, 작년도 12월 달에 접근을 하지 못했더라도 SK하이닉스의 일봉 흐름들을 보게 되면 누릴 때마다 들어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재가 나올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제가 이번 달에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6월 8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훌쩍 넘어섰죠. 예. 뭐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내가 잠깐 손해봤는다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에 SK하이닉스가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을 해나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환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던 거고요. 앞서 달바글로벌 20만 원 이하권에서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만 원 이하권, 그리고 오늘 21만 원을 뛰어넘는 종가로 진행이 됐죠. 뭐 달바글로벌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른 종목들, 빠지는 종목들 또는 시장에서 집중받아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올라가는 종목들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외로 메이저들은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면서 매집을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달바글로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바글로벌,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요번 달만 한 3번 정도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페스아크입니다. 6월 4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화제를 몰고 코스닥 내에서 끊임없는 상승세, 단기적인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그 시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페스아크. 박스권 돌파되고 얼마까지? 자, 60%의 상승, 성과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하게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법과 더불어서 기법을 뒷받침해주는 시장 상황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리가 있어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언제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상세하게, 그리고 시장 상황의 모멘텀들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번 주 일요일입니다. 21일이에요. 21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밑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거든요. 일요일 날 다음 주 한 주를 준비를 하는 프리어닝 시즌을 준비를 하는 전략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주간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해드릴 거고요. 주간 전략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뭐 지금 시장에서 몇몇 종목 되진 않겠지만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밑에 QR코드 확인하셔가지고 온라인 방송 참여하실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교육방 입장해 주시고요. 교육방에서는 매일 오전 10시에도 해요. 데일리로. 그 오전 데일리에는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주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슈 파악까지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 수익 안 나는데 여기에 고통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배울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하셔가지고 건강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 길라잡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는 단순히 기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법을 뒷받침할 시장 상황까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리 어닝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 전략 나도 한번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밤 8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전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들도 전자책으로 남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도 신청해 보시면서 이번 주말에 또 비 온다고 하거든요. 집에서 공부까지도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좀 시간이 또 없네요. 오늘 또 뭐 걱정을 좀 안겨드리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자, 빨리빨리 좀 세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솔브레인이요. 아까 우리 솔브레인 올라가는 거 보셨죠? 자, 솔브레인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매수가는 조금 더 업하게 드릴 거예요. 34만 원. 목표가는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는 많은 물량들이 자리 잡고 있는 1차적 목표가 4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해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최근의 트렌드가 무언가 하나 딱 꽂혔을 때 주가에서 반영되는 속도들이 굉장히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이니까 이 종목은 우리 교육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밑에 QR코드 나가죠,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극단적인 상황들이잖아요. 종목도 극단적일 수 있어요. 올라가는 친구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시장에 소외됐던 거나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뜬금없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이 종목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솔브레인 들고 오셨고요. 히든 종목 두 종목이나 들고 왔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한 종목도 아니고 두 종목 들고 오셨거든요. 두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라도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리 어닝 시즌을 준비하는 전략 또 일요일 밤 8시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고 일요일 밤 8시에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받아보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는데 교육방 역시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차트의 정석까지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보시고 이번 주말 동안 공부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